yeah. 가벼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어요. 뚱커발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뚱블리 시사 전문 정상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보시던 분이 숙블리 쭈니님께서 어머 정상근 기자님 자켓 단추가 잠겨요. 오호 신기방기. 네, 잠기는 거 가져왔습니다. 저는요 제일 옷의 끝에 달았어요 단추를. 네. 지금 터질 네. 듯해요. 낱말하지 마시고요. 가을 내내 보실 것 같습니다. 자유인님은 오늘도 간결하게 부탁드려요. 네, 예, 좋습니다. 간결입니다. 네. 한라산 그 백록담에 태풍 2개 오면서 일주일 동안 네. 이 만재가 된 거 그거 보셨어요? 백록담이 꽉 가득 찼군요. 네. 그 무슨 생각 들었어요? 그거 사진 보면서 저는 물 한 잔 떠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물을 너무 보면서 시원할 것 같기도 하고. 네. 물이 상당히 무겁다 다쳐가지고. 그 백록담이라는 뜻이 뭐야 흰백자에 사슴 녹잖아요. 왜 이게 사슴이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이게 18세기 실학자 이게 그 성호사설 여기에 보면은 제주도에 당시에 사슴이 많이 살았었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아마 사슴이 많이 살았나 봐. 지금은 이제 노루밖에 없지만 그죠? 오늘따라 좀 사슬이 계신 것 같은데. 여보세요.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커피 쿠폰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전해질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업 의사분들 파업 얘기인데 오늘부로 전임의들이 이제 복귀하기 시작을 했는데 일부 병원의 전공의 아직 복귀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뭐 거의 대부분의 이 상급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를 한 상태이긴 합니다. 뭐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이 서울 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그리고 서울 성모병원의 경우에는 세브란스 병원을 제외하고 이 4개 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전원 복귀를 결정을 하고요. 순차적으로 업무에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의사들이 좀 오래 병원을 떠나 있었고 또 고위험 시설이나 다중 이용 시설 등을 방문한 사람이 있는 이 전공의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면 복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세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과의 전공의들만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는데 의국장들 간의 회의를 통해서 그 자율적으로 업무 복귀를 결정하자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이후에 또 순차적으로 복귀는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아주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경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이 원주 세브란스 병원 등 일부 병원의 전공의들은 아직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전남대병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조선대병원장 그리고 광주 기독병원장 등은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또 의대생들 이제 국가 시험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구제가 안 된다. 네. 이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죠. 구제해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기 시험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오늘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응시한 인원이 1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의사협회 그리고 전공의협회에서는 좀 구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원인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형평성입니다. 다른 국가시험도 이렇게 뭐 재연장 기회를 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네,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을 생각하더라도 이미 한 차례 시험 일정을 연기했고 접수 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그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참 안타깝긴 합니다. 이게 시험을 못 치른다는 생각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재고의 기회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국시원장은 의대생들이 응시 의사를 밝히면 구제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 네, 의대생들이 응시 의사를 밝히고 보건복지부가 시험을 보라고 하면 국시원은 이 새로 준비를 해서 이 시험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서 좀 타이밍이 중요한 상황이고 이 자칫하면 해를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성인답게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응시율이 이렇게 낳게 된 원인 제공이 정부가 못하게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공의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한편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 강경한 발언까지 나오는 것이 이번에 이 전공의 이 집단 파업 휴진을 하면서 오히려 이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을 못한 것에 대한 또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 콜로라도 있잖아요. 네. 거기 덴버가 주도안이에요. 여기에 사흘 동안 폭염이 쏟아졌었는데 지금 뭐 폭설이 예보가 돼 있다는 거예요. 네네. 이 영하로 막 문제가 떨어진다 정말, 그러는 거고 아주 극단적인 날씨 변화를 거기가 보이고 있다. 음. 덴버가 이제 지대가 높은 동네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덴버 하면 가수 존 덴버 존 얘기하시죠? 덴버죠. 네. 네. 컬랩스 러브. 야, 노래 제목까지 하시네요. 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된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또 차량 구매 의혹까지 제기했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 김도읍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소유의 이 K5 승용차가 있습니다. 이 승용차를 그 추미애 장관 아들 그리고 추미애 장관 남편 이렇게 두 사람이 공동 명의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중고차라면서요? 네네 중고차이고 이제 중형차죠. 근데 이 아버지가 사실상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상태고 실제 보험증권에는 이 추미애 장관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의 삼촌 그러니까 그 추미애 장관 남편의 뭐 이제 남자 형제 이렇게 두 사람이 운전자로 등록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김도우 의원의 주장을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차를 운전을 하지도 않는데 이 장애인인 아버지와 함께 차를 공동 명의로 산 것은 이거 절세를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지난해 12월에 이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바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 당시 추미애 장관 측은 이 아들이 이 남편을 병원에 모시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가족 공용 차량이다라면서 이 배우자 앞으로 등록된 기존 차량이 폐차가 돼서 이 차량 한 대를 공동 명의로 구매한 것이고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현 본부장을 내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보도 있었잖아요. 그 추미애 장관 남편하고 시어머니한테 이 청탁하지 말라 이런 거를 군 인사권자가 뭐 강의하듯이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게 이 두 사람한테만 한 게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여러 보도에 따르면은 이 마치 당시 이제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의 부대장이 그 추미애 장관 남편과 이 할머니가 인사청탁을 해서 두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인사청탁을 하지 마라 예. 이렇게 된 얘기를 한 것처럼 보도에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알고 보니까 이 부대장이 그 여러 부대원들의 부모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하여튼 부모님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군인들 부모님들 다 오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한꺼번에 얘기를 자리에서. 하다가 뭐 청탁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네네. 이 두 사람한테만 아유 기사들을 좀 제대로 알고 전체 정확하게 써줘야지. 공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 강당 예, 같은 데서 이렇게 모여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러게 거죠. 네, 이게 조회 같은 거를 한 거죠. 네. 장병들 관련해서 왜냐하면 뭐 청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전체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한 것이죠. 이제 군부대 생활하는 이제 이 군인들 부모님 다 오라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정신교육 비슷하게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하여튼 아까 그리고 저희가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해당 부분에 좀 오해 여지가 있어서 또 역시 바로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요. 갖가지 의혹이 있는 데다가 또 해소되지 않았고 그런 만큼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퇴 또 문재인 대통령은 파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 특임 검사를 수사해야 될 특임 검사를 출범 못하게 하면 이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이제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검사들이 지금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임 검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추 장관은 빨리 사퇴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서는 카투사로서 주한미군 규정에 따라 문제없이 휴가를 갔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측 변호사가 이 논란의 휴가 복무 규정에 대해서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요? 네, 카투사. 카투사 중요합니까? 네, 카투사 그거 매우 밑줄 쳐야 되겠네요. 밑줄 쳐야죠. 별 네. 몇 개 달아요? 별 4개입니다. 예. 카투사. 여보세요. 그 카투사 사가 그 넉사자예요 그러면? 네, 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고 오면 이후에 히트작이죠. 신조어를 만들어내. 예. 네. 카투사의 사자가 넉사자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예, 분들이. 예, 알겠어요. 네. 예, 어쨌든 이 카투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군 규정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우선 적용되는 주한 미군의 육군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이 규정에 적용이 받는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휴가 기록 같은 경우에는 뭐 휴가 기록이 지금 없다라고 이 휴가 관련돼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5년을 서류를 보관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좀 그렇게 그럴싸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네. 이 미군 같은 경우에는 1년 보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 관련 2017년에 기록은 예, 그렇습니다. 미군 육군 규정에 따르면 그렇다. 네, 변호인의 주장은 그런 네, 거죠. 그래서 네. 이 2017년에 이 휴가 관련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1년이 지난 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2019년 초에는 없애버렸겠네요. 네, 규정에 네, 그런 따라서 상황입니다. 없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기록이 남아 있을 수가 없다. 네. 대종찬 소장이 카투사 하지 않았어요? 네네 카투사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예. 네. 지금 하는 이야기들 많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이제 카투사는 조금 우리 이제 육군 소속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네. 실제 이제 복무는 미군 부대에서 하기 하는 거 때문에 아니에요? 조금 이 휴가를 가고 이런 것 자체 규정이 다르거든요. 네. 우리 저 육군하고는 좀 다른 게 있겠다. 예. 그리고 이제 국방부도 이 병가와 연차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 휴가 자체가 규정상으로 문제될 게 없다라는 이 내부 결론을 내렸다라고 네. 어제 JTBC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휴가 사용에 근거가 되는 상부의 지시, 구두 승인 등에 대한 기록이 있다라고 하고 군은 이러한 자체 조사 내용을 이 수사를 맡은 서울 동부지검에도 전달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 펴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여러 의원들이 뭐 개별 의원을 굳이 소개하지 않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의혹을 더 제기하고 있고 또 추미애 장관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검찰 개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이 국민의힘이야말로 이 추미애 장관 흔들기를 중단해야 된다. 더 이상 이 정치 공세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시사전문 정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기사 중에 눈에 띄어온 게 이게 있더라고요. 광주에서 네. 고등학생하고 중년 부부가 쌍방 폭행으로 입건이 됐는데 이유가 뭐냐? 마스크를 안 썼다가 이렇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쌍방 중년 부부 중에 부인이 아마 마스크를 안 썼더니 네. 옆에 있던 고등학생이 마스크 쓰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부부하고 고등학생 간에 폭행 시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블루 그러잖아요. 이제 뭐 9개월째 접어들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이제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코로나 앵그리 시대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예, 다들 예민해지고 계시니까요. 표현 너무 와닿습니다. 코로나 앵거. 왜냐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코로나 블루들증이 우울증이다 보니까 네. 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는데 예. 사실 좀 조심스럽고 신중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심리학과 나오셨어요? 나와야죠 이제. 네, 나와야죠.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보다 늘긴 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100명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136명인데 어제 119명보다는 좀 늘어나긴 했지만 네. 이 지난주 화요일 신규 확진자가 235명이었거든요. 지난주에 대비하면 한 100명 정도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120명이고 뭐 서울이 67명, 경기도 22명 등이 나왔고 29명 등이 나왔고요. 누적 확진자는 21,432명이 나왔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뭐 이야기이긴 한데 추석 연휴 때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올 추석에는 없어지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정세균 총리가 어제 뉴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예. 뭐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좀 국민분들께서 섭섭해 하시겠지만 예. 일단 올해 추석에는 고속도로 이용료를 받는 쪽으로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만큼 했습니다. 좀 이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 같은데 네.
정확한 정부 발표는 아마 내일쯤 중대본에서 네네. 발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검토 중에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관련된 댓글을 분석해 보니까 정부의 뭐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전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은 이전에도 시행을 할 때 이건 이제 국민 편의를 위해서 국민에서 좀 더 이 고속도로 통행세를 가급적 안 내는 방향으로 정부가 이제 결단을 했던 건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동 제한을 가급적 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말이에요.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총 3명, 어제 1명이었고 이제 2명 더 추가가 돼서 총 3명이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 500여 명이 이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고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도 해서 현대중공업 그러면 뭐 세계 1위의 이 조선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 한 명이 감염될 경우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감염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100명대로 좀 내려오니까 상황이 괜찮아진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집단 감염은 이전에 우리가 이번 이 광복절 이후에 이 집단 감염자가 늘어나는 수와 비교를 하면 최근 들어서 집단 감염자가 더 많아졌거든요. 네.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유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강훈 씨가 어제 재구속됐어요. 근데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정강훈 씨 옹호 발언을 했어요? 그렇죠. 광화문 관련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 이렇게 이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주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확진자와 최종 접촉 후에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달 8월이죠. 18일까지 확진자 관련 통계는 광화문 집회와는 무관하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밀집도 높은 집회로 방역 측면의 문제를 떠나서 재확산 원인을 이 특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마녀사당이 아니냐 중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